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현재 MTS 게임즈에서 블랙 포레스트와 함께 24년 SN 신작으로 함께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수치 작가의 신작 르사파입니다. 르사파는 서기 3세기 오늘날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시리아에 위치한 이 지역은 13세기 몽골 제국의 침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로마 제국 시기에는 중요한 요충지이자 사막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저마다 상인이 되어서 낙타를 이용해 인근의 교역소들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거래하고 또 이곳이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던 터라 우기에 빗물을 모아 사용하기 때문에 수로와 저수조 제작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영역에 상업을 확장하기 위해 공방건설 및 정원도 조성할 수가 있는데요. 총 6라운드 동안 이렇게 자원관리 및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가장 높은 승점을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유로 전략 게임입니다. 수치 작가는 언더워터 시티즈 때 자신의 회사인 딜리셔스 게임즈를 설립하며 매년 꾸준히 한 개씩의 신작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시점부터는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게임들을 만들면서 게임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르사파는 그의 독특한 작품인 라스트 윌 정도까지의 무게는 아니지만 그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워터 시티즈 정도의 복잡성과 묵직함으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비단 게임의 난이도를 떠나서 실제 플레이라는 느낌이 최근 대표적인 콤팩트 유로 게임 백로성을 플레이할 때처럼 할 건 많은데 턴이 너무 없네? 게임이 벌써 끝나와 같은 플레이 타임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게임은 총 6라운드 동안 홀수와 짝수 라운드의 두 종류로 나뉘고 각 라운드에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총 3번으로 18번의 액션 카드 선택으로 전략을 짜게 해두었습니다. 언더워터 시티즈나 에바큐에이션 또도 그랬지만 워낙에 카드를 통한 액션 선택 게임을 참 잘 만드는 작가라 생각하는데 이번엔 플레이어마다 총 6장의 핸드덱으로 압축을 해서 고민의 선택을 줄였습니다. 라운드 시작 전 6장의 카드 중 총 3장을 갖고 시작하며 매턴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 액션을 수행하고 다시 한 장을 리필받게 됩니다. 이렇게 홀수 라운드에 매턴 3장을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지 않은 3장이 손에 다시 남게 되고 이어지는 다음 짝수 라운드에는 그 남은 3장을 리필 없이 마저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홀수 라운드에는 다시 처음처럼 6장 중 3장을 들고 진행해 이런 식으로 3번 진행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액션 카드는 이렇게 위아래가 나뉘어져 한 장의 카드에 2개의 액션이 그려져 있고 또 6장으로 구성된 행동 카드 더미 세트는 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 세트별로 액션들은 동일하게 그려져 있지만 액션 아이콘 위쪽의 색깔은 모두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같은 행동을 수행하더라도 색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지가 찢어지게 구성을 해두었는데요. 또 내가 특정 액션만 반복해서 수행하고 싶어도 해당 액션 카드가 손에 없다면 수행할 수가 없는 터라 전체적으로 고른 액션을 수행해야 하는 셈이고 그럼에도 액션 카드가 위아래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액션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결국 매 라운드마다 손에 쥔 행동 카드 3장으로 콤보를 터뜨리고 큰 그림을 위한 빌드업으로 카드의 사용 순서를 고민하는 것이 르사파의 재미난 첫 번째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행동 카드로 게임이 진행되는 만큼 카드에 표시된 메인 액션 5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생산 행동의 선택지와 효율을 높여주는 공방 건설 행동이 있고요. 공방 건설은 또 등급이 2개로 나뉘어서 2단계 공방을 건설하려면 설정을 하듯 게임판에 상위 토큰 2개를 놓아야 합니다. 또 이 게임에서 재미난 요소는 공방 건설할 때 각 타일의 모서리가 서로 닿게끔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 타일은 자유롭게 돌려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방이 건설되면 그 공방을 활성화하는 생산 행동이 있는데요. 생산은 각기 다른 공방들의 두 곳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기능 중 하나씩만 사용하면 되고 공방 건설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 시 뒷면으로 배치를 하게 된다면 생산 액션 시 행동 지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공방과 공방 사이에 생긴 틈에 정원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정원은 타일 크기가 다른 2개의 타입으로 나뉘어 있어 정원 타일을 놓을 때 인접한 공방 타일 부분의 초록색 보너스 부분을 획득할 수가 있고 심지어 다음번에 또 정원을 이어서 붙이면 인접한 공방 타일 보너스를 다시 또 한 번 더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원이 정사각형 상태로 완성이 되면 정원 완성 보너스도 받을 수가 있는데 큰 정원 타일로 빠르게 정원을 채워나가 보너스를 받을지 아니면 작은 타일로 이렇게 여러 번 채워서 지속적인 보상과 높은 정원 타일 점수를 노릴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게임의 중요한 두 축인 수로 건설과 거래가 있는데요. 수로 건설은 초반에 각자 갖고 시작하는 수로 타일을 메인보드 우측의 물 네트워크 칸에 배치할 수 있는 액션이고 거래는 지도에서 자신의 낙타를 이동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파는 액션입니다. 앞서 소개한 5개의 액션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내가 고른 카드의 윗면에 해당 색깔 행동도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 내 색깔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색깔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는 매 라운드 3장씩 펼쳐지는 보너스 카드 중 색깔 행동에 맞는 카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보너스 카드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선택지로는 랜덤으로 보상이 담긴 포대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보너스 카드와 포대 카드는 자신의 행동 카드와 함께 핸드 제한으로 존재하므로 마냥 묵혀두는 건 불가능한 셈이고요. 특히 보너스 카드는 각 컬러별로 1시대 카드 9장, 2시대 카드 9장으로 나뉘어 매 라운드 3장씩 카드가 펼쳐지는 순서만 랜덤일 뿐 결국 모든 카드가 게임 내에 사용된다는 점이 있어서 위대한 로렌초의 특정 카드를 기다리는 느낌과 재미도 살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깔 행동의 마지막으로는 보드판 하단에 있는 색깔 트랙을 전진시킬 수가 있는데요. 각 트랙은 3개맞게 4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색깔 행동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카드와는 또 다른 성향의 특수 카드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색깔 트랙은 색깔마다 구역이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특정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해당 단계의 카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색깔별로 컨셉이 다른데 6장의 행동 카드 대신 더욱 강력한 행동을 제공하는 노란색 카드, 또 즉시 행동 보너스를 제공하는 흰색 카드와 지속적인 효과 및 보너스 행동을 제공하는 파란색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종료 시 추가 승점을 제공하는 강력한 분홍색 카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특수 카드들은 앞선 다른 카드들과 달리 핸드 제한에 포함되진 않지만 종료 점수를 제공하는 보너스 카드를 제외하고는 칸에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선착순 경쟁 요소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메인 행동과 색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자원을 불려나가게 되는데요. 르사파에서는 점수 획득 비중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얻는 점수와 게임 종료 시 얻는 점수의 비율 밸런스가 좋고, 특히 게임 도중 얻는 점수의 큰 두 축은 바로 상품을 거래하는 픽업 앤 딜리버리와 목 좋은 곳에다 수로 타일을 건설하는 타일 배치가 잘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상품 거래는 저마다 각자 한 개의 낙타 미풀을 가지고 교역소를 이동하면서 상품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데요. 재미나게 상품을 실제 낙타 등 뒤에 이렇게 꽂아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량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행동을 하며 얻을 수 있는 보상 중 낙타를 얻으면 마치 낙타 보유량이 늘어나 물건 보관을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수치만큼 상품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 주로 메인이 되는 상품으로는 향신료와 암포라가 있는데 좋은 타이밍에 맞게 교역소에 판매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때 좋은 타이밍이 필요한 이유는 누군가 이렇게 한번 교역소에 가서 판매를 하고 나면 교역소 타일이 뒤집어지면서 보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역소 타일을 잘 보면 두 줄로 돼 있어서 상품을 판매한 다음에 위쪽을, 상품을 구매한다면 아래쪽의 줄을 이용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한 번의 거래 액션으로 상품을 사거나 파는 행동 중 단 한 종류만 할 수 있는 게 또 머리 아픈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영리한 지점은 몇몇 이득이 되는 교역소만 계속 이용하는 걸 방지하고자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한 교역소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상업기지라는 것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이 상업기지 토큰을 게임판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종료 시 자신의 테크 점수 버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거래를 한 뒤 많은 상업기지 토큰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또 특히 토큰 중 이 스카라베 토큰은 셋 컬렉션처럼 확보한 개수에 따라서 또 게임 종료 시 추가 점수를 주는 터라 이런 일반 광장 토큰보다는 조금 더 희귀한 셈입니다. 그리고 수로 타일은 물 액션이 들어간 재미난 버라지의 맛을 살짝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건설 시 타일에 그려진 비용을 지불하고 배치한 바닥에 그려진 승점을 바로 획득 후 보너스 타일이 올려져 있다면 그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 타일을 건설해두면 짝수 라운드가 끝나 우기 승점 단계 때마다 타일 점수를 얻게 되고, 또 수로 타일 위에 올려둔 물 토큰이 있다면 수로를 따라서 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는데 물이 흘러내리면서 지나간 타일의 주인은 한 번 더 승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 네트워크 칸 하단에 저수조를 건설하면 건설 점수도 크고 저수조 자체가 4점을 주는 터라 게임 중 총 3번 진행하는 우기 승점 단계에 모두 활용하고 싶어서 재빠르게 지으려고 해도 저수조 건설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 자원 외에도 완성된 정원 2개와 상업기지 1개가 선행이 되게끔 해놓아서 결국 이쪽도 제대로 태클을 타려면 머리가 꽤나 아픈 셈입니다. 더불어 우기 단계라고 해서 바로 모든 물 토큰이 흘러내리지 않고 물 토큰에 인접하게 수로 타일을 건설해야만 그 토큰을 타일 위로 올려놓고 우기 단계 때 물 토큰을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갈래가 여러 곳인 경우는 물 토큰을 초기에 꺼내온 타일의 주인이 흐르는 경로를 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자신의 타일을 경유하게 머리를 쓰는 점이 거래의 점수를 내는 방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결국 게임을 하면서 확보하는 플레잉 점수는 거래 혹은 수로의 투 트랙으로 나뉘게 되지만, 그 테크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원 확보도 물론이거니와 기본 빌드업들을 다양하게 해나가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정말 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컬러 트랙을 달려서 엔진 콤보를 누릴지 아니면 그냥 컬러 보너스 카드를 확보해서 당장 필요한 효과를 사용할지도 분명 재미난 고심거리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이 르사파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 지점들이 주어지지만 항상 그 후보군이 2-3개로 축약된다는 점입니다. 매 라운드 선택하는 행동 카드도 3장이고 끝내기 테크를 정원, 공방, 수로로 나뉜 것도 3개, 컬러 트랙을 달리는 것도 3개까지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효율을 위해 콤보와 빌드를 만들려고 깊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선택은 항상 많아야 삼지선다에서의 고민이라 다운타임이 길지가 않고 4인 플레이를 하더라도 여타 유료 게임들에 비해서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쾌적하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솔로 플레이도 지원하지만 선점 효과라든지 물 네트워크 지역 때문에라도 인원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치열한 자리 싸움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수치작가 특유의 카드 액션 선택 고민과 건설을 통한 빌드업의 재미가 더 농축되어 녹아든 것 같아서 언더워터 시티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상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고심하다가 어느새 게임이 끝날 때가 다가와 깜짝 놀라는 시간 순삭 유료 게임 르사파는 현재 MTS 게임즈 홈페이지에서 선주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세한 가격과 구성물 정보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모드 앱 클릭해주세요. 그럼 우빠!